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최한 제6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로 6회째 진행되고 있는 공모전으로 유실 침적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산란기 알벤 어미 물고기, 어린 물고기 보호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 금지 체장 준수에 대한 사항을 주제로 하여 대국민 관심 유발과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출품 분야는 단편 영화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 6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08일간 접수받았습니다. 작품 심사 결과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 작품과 각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수상 첫 번째 작품은 김태영, 정희찬, 정희경, 김상원님의 아무도 모를 거야입니다. 아기 물고기를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은 작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근데 별일 있겠나?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민아, 밥 먹자. 아빠, 아기는 어떻게 나와? 민영이가 말하는데 아기는 배꼽에서 나온대. 맞아. 아빠랑 엄마랑 사랑하면 배꼽에서 나와. 진짜? 토끼도? 판다도? 그래. 물고기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빠 물고기, 엄마 물고기, 아기 물고기? 이 물고기는 어떻게 나와? 지민아, 이제 아기도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이제. 아빠, 아기를 낳을 수 있어? 한지민, 그만 밥 먹자.
우수상 다음 순서는 이래희, 석정빈, 강현수님이 제주 2호 태우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제작한 생명의 숨결, 디스토피아 오션을 통해 마구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을 담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득히 펼쳐진 수평선을 향하노라면 보이지 않지만 나를 얼매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만 같다. 푸른색이 주는 힘은 대단하다.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그 위대한 힘은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를 끈끈하게 결속시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은히 배어나오는 감동을 우리는 여유라 부르기로 했다. 여유를 따라 발길이 닿은 곳. 그곳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푸른빛이 바래고 있는 현장이었다. 해수욕장.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우리도 이곳을 찾았다. 여유를 만끽하기도 전에 발견한 건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쓰레기들. 다 마신 거야? 우린 그곳에서 행동하는 대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혹시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번에 2호에서도 그 뉴스 나왔던 것도 그렇고 집 앞 협재만 해도 이제 밤 되면 너무 쓰레기가 많고 해가지고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혹시 해양 네네네. 관련 쓰레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 요즘은 아무래도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도 그렇고 이제 그물망이나 요즘 담배꽁초 같은 것도 심하고. 네. 뭐 시민분들 알아서 잘 할 거라 믿고 이제 관광객 같은 분들께서는 이제 그래도 먹은 것만 치우고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직접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면 쓰레기 한 점 없이 푸른 바다를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뜻을 함께하는 환경운동가들의 움직임이 환경 문제 개선에 얼마나 영향이 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우린 제주도에서 비치클린 활동을 하는 단체 세이브 제주바다 한주영 대표님을 찾아가 보았다. 제가 이제 해양 쓰레기를 줍다 보면 거의 대부분 어업용 폐기물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든 뭐 칫솔이든 샴푸통이든 딱 봤을 때 어선에서 버려지는 그런 일반 생활 쓰레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업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어업용 폐기물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런 쓰레기까지 포함이 되면 얼마나 더 많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나라는 좀 고민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업 쓰레기.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것이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심각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지구적인 생물들의 80% 이상이 바다에서 살고 있다. 그만큼 지구에서 해양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그에 비해 해양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여러 해안 지역들을 방문해 보면은 어민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부분이 이제 물고기, 그러니까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어획량 감소가 뭐 기후 온난화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해양 오염이 진행이 되고 이로 인해 생물들이 좀 다양성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의 어민들의 말로는 어획량이 많게는 70%까지 감소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해양 환경은 확실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해양 환경의 심각성을 증폭시키는 어업 쓰레기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한국의 연간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84,105톤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해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54,444톤으로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60%의 해상 쓰레기 중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폐허구와 폐부표. 이것은 국내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절대 아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버려지는 폐허구는 64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폐허구는 바다를 매섭게 돌아다니면서 해양동물들을 통제하고 묶어둔다. 이러한 양상은 해양 생태계 파괴에 극심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유령어업이라고 불리고 있다. 네, 이제 유령어업이나 폐허구는 여러 경로로 발생을 하는데요. 크게는 이제 유기와 유실로 볼 수 있습니다. 어구에 대한 관심 자체를 갖기가 어려운 한계점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주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게 그런 해양 쓰레기 문제거든요. 이게 먼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구에서 나온 쓰레기들,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서 사실상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90% 이상의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생활과 직결된 것이 해양 환경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구관리법을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존 수산업법과 별개로 어구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 유통, 사용 후까지의 저생애를 관리하는 어구관리법이 따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업법은 무엇이 있을까? 해양환경을 위해 개정된 수산업법, 지지되고 있는 어구관리법. 이들을 통해 어구가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금 알 수 있다. 그럼 해양환경운동단체, 시shepherd의 어구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자 한다. 근데 이미 버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 바다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처리를 하려면 저희 같은 이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이용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걸 이용한다고 해도 연안 정도만 가능한 거지, 막 망망대해, 태평양 이런 한가운데 있는 거는 절대로 못 끌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거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 되어버린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참담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로 더 이상의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유를 느꼈던 곳은 이렇게 밤엔 새까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외면했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곳. 진실을 마주하고자 하는 작은 결심과 용기들이 모여 하나가 된다면 마침내 더욱이 푸르른 여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장려상에는 박승용, 김찬중, 정인웅, 한성희님의 아라옥인데, 그 작품 속에는 어부들이 버리거나 태풍 등으로 유실된 폐그물, 폐 통발에 해양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것을 일깨워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어지는 장려상 박민재 이라경님의 폐어구가 뭐예요라는 작품은 버려지거나 바다 장애물에 걸린 그물들을 통해 죽어가는 물고기의 현실을 일깨워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양 생물이 피해가 심한 거 알아? 그럼 알지. 엄청 심각하다던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어때? 그럼 스톱모션으로 보여주는 거 어때? 아이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테고. 이거 한번 봐볼래? 어때? 이거 한번 봐봐.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지.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왔어요. 하하. 오늘은 물고기를 좀 많이 잡을까나? 촘촘한 그물로 멸치를 잡았어요. 멸치를 많이 잡았군. 또 다시 한번 잡아볼까? 그러던 중 어부는 그물을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네. 어쩔 수 없지 뭐. 집으로 가야겠다. 결국 어부는 그물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버려진 그물은 바다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서로 엉켜버렸지. 엄마! 저기로 가볼까? 여기로 온다. 뭐지?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 여기서 나가보자. 나가봐봐. 엄마, 너무 배가 고파요. 어떡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아무리 헤엄을 쳐도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 어린 물고기와 알을 벤 어미 물고기는 그물에 갇혀 죽어버렸어요. 너무 슬프다. 장려상 마지막 김가은님의 엄마는 게맛을 알아요는 어부들이 금어기를 지키지 않아 결국 외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접해야 되는 현실을 담았습니다. 엄마 언제 태어났어요? 엄마 1999년. 왜? 그럼 진짜 꽃게 먹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꽃게가 잡힐 때 그땐 먹어봤었어.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나라에 꽃게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꽃게가 많았어.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꽃게를 너무 많이 잡게 된 거야. 그렇게 꽃게의 수가 줄어들자 나라에서는 꽃게가 알을 낳는 7, 8월에는 꽃게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금어기를 시행했어.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금어기에도 몰래 꽃게를 잡은 거야. 그렇게 꽃게는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는 꽃게를 볼 수 없게 된 거란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금어기만 잘 지켰어도 아직도 우리나라엔 꽃게가 있었겠네요. 너무 아쉬워요. 다시 한번 공모전에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